이번에는 무브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 및 복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고요. 단축키는 Ctrl T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NX를 띄워놓고 여러분들 무브 오브젝트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나와 있는 무브 오브젝트에 대한 예제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에디트에 있는 무브 오브젝트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우선 먼저 선택을 하는데 이동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무브 오리지널로 되어 있는 경우하고 카피 오리지널은 뭐냐면 이 형상 자체에 있는 오브젝트가 그대로 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원본에 대한 형상은 놔두고 나머지에 대한 카피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선은 디스턴스 값으로 배치를 해볼 텐데요. 벡터 값을 물어보네요. 그래서 저는 X축에 대한 벡터 방향으로 100만큼에 대한 거리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디스턴스 앵글 디비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원래 거리의 몇 개를 세 부분에 대한 3등분으로 나눴을 때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여기를 1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동한 거리만큼 그대로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카피 개수를 넣어 주시는 것은 아래쪽 공간에다가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2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number of non-associative copies라고 되어 있는 위치에다가 개수값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그 개수만큼 이렇게 카피가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요,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값으로 한번 배치를 해볼 텐데, 이 나사 형상을 어느 위치에다가 이 원에 대한 서클 중심에서 이 원에 대한 서클 중심으로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무브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플라이를 하시게 되면은 정확히 이 위치로 옮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앵글 값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 텐데 이 오브젝트를 제가 잘못했죠. 자, 컨트롤 T 버튼을 눌러서 이 오브젝트를 앵글 값으로 벡터는 Z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고 포인트에 대한 위치는 임의로 진행을 할 것이니까 한 면에 대한 위쪽에서 탑에서 정확하게 봐볼까요? 이 위치만큼 진행을 하는데 자, 지금 한 30만큼만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반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0이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수량을 5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다 이제 5개로 넣으면 안 되겠죠. 자, 1이라고 넣어주고 카피 개수에 대한 내용을 5개다 라고 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개수 뺀 개수 5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위치 변경이 될수록 형상의 위치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 파트 내비게이터에 대한 종류가 지금 하이라이트 되는 내용 보이시나요? 파라미터가 깨져 있습니다. NX에 대해서 무브 오브젝트를 카피를 하시게 되면 파라미터 정보가 깨진 상태로 카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있는 모델링 작업을 하실 때는 이와 같은 무브 오브젝트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인스턴스에 있는 어소시에이티브와 카피 안에 있는 인스턴스 지오메트리를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나타나 있는 부분에다가 이와 같이 적용을 해 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요, 다이나믹이라고 나타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다이나믹으로, 자, 여러분들 WCS 이동하는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이렇게 쉽게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도를 틀겠다라고 하면은, 볼 형상에 대한 내용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축 방향으로 표현하실 때는 축에 대한 방향으로 해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나믹으로 적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이나믹으로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 위치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상 자체를 이 부분의 형상 자체를 이 위치에 이 부분과 평행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위치하고 이 부분하고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축을 선택을 하시고요. 엣지 라인이나 어떤 뭐 벡터가 있으면 벡터 위치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정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엣지도 선택을 해보게 되면은 XY 방향으로 해서 얘를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형상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들을 어떻게 먼저 지정을 해주냐면 선택하시고 다이나믹을 이용하실 때 무브 핸드 온리를 자 축을 선택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위치로 옮겨주신 다음에 축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축하고 정렬을 해줍니다. 이 축과 이 부분의 뒤쪽에 있는 엣지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볼을 잡고 이 부분으로 옮겨주시게 되면요. WCS 자체가 이렇게 옮겨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끕니다. 꺼주신 다음에 자, 카피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인트를 딱 찍어서 옮겨주시게 되면 자, 방향도 틀어지고 이 위치를 표현해서 여기를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죠? 포인트는 맞춰줬고 위치에 대한 내용을 축을 잡고 이 축이 여기 축하고 정렬되라. 그리고 이 축은 이 위쪽에 대한 축하고 정렬될 수 있게끔 맞춰주셔야 지금처럼 얘가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CSYS to CSYS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지금처럼 나타나 있는 먼저 축을 막 잡아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형상에 대해서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from 먼저 이동할 부분에 대한 축,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X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Y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동될 부분에 대한 위치의 값을 이 부분을 X, Y라고 진행을 해서 주시게 되면은 더 쉽게 형상에 대한 위치가 맞춰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위치별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는 방법을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 사용법은 오리엔트 WCS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만 잘 익혀주시게 되면은 이 사용하는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포인트에 대한 지정을 찍던지 이 순서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부분은 축과 X축과 Y축의 포인트,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한 포인트를 찍어주면은 이 내용이 그 위치대로 적용을 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WCS가 가상으로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가지고 적용하시는데 혹시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실 때 가장 편리하신 방법은 CSYS to CSYS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다. 그래서 무브 오브젝트는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원하는 위치로 카피를 한다거나 복사를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하나 기억해 해주실 거는 결과물 자체가 카피된 결과물 자체는 히스토리가 깨진 상태로 작업이 된다라는 점, 그 점 명심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주실 게 카피하시다 보면은 혹시 이제 모르고 크레이트 트레이스 라인이라는 옵션을 체크하시고 카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가상에 따라가는 커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생기게끔 하실 분들은 체크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제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값을 얻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체크가 됐다 안 됐다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각도값으로 배치되어 있는 엣지 라인 그대로 라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옵션이 그 라인들이 안 생기게끔 표현하실 때는 얘를 끄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무브 오브젝트 사용되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하셨다가 모델링 하시는데 잘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